실패로 이제 갈라진 김영삼과 김대중 각자 대선 가도를 이제 달리게 되는데 이때 양김에 키가 되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JP 김종필 아닙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JP는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되는 쪽이라고 보시죠. 예? 되는 쪽이라고 보시죠. 되는 아, 쪽 되는 쪽이네. 예, 진짜, 예. 왜냐면 정권 세 개를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했죠. 한당 합당으로. YS 정권에도 잠깐 참여했어요. 나중에 깨졌지만. 네. 그다음에 DJ 정권에도 참여했습니다. 항상 권력 옆에 있었어, 그죠? 네. 부럽기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예. 네. 삼김시대 마지막 주자 JP의 인생은 어땠는지. 네, JP는 1926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작고를 하시며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를 주도하며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53세 박정희의 죽음으로 또 큰 타격을 또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61세에 정치에 복귀를 해서 대선에 출마를 했지만 4위에 그치고 말았고 또 이후 66세에 3당 합당을 하면서 YS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키맨으로 급부상을 했죠. 71세에 다시 또 DJP 연합을 통해서 DJ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73세에 내각제 개헌 약속 파기를 이유로 공동정부 파기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그때서야 줄어들게 됩니다. JP를 두고 소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우는데요. 김종필 전 총재가 박정희의 조카 사이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의 관계가 혈명으로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또 보기가 조금 힘든 게 네네. 둘 사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애증이 좀 깊었죠. 공식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내내 2인자는 김종필입니다. 왜냐하면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JP를 언제나 위협이 된다 네네. 싶으면 강하게 견제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애증 관계죠. 그게 사실 5.16 쿠데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기획하고 뒷받침한 사람은 김종필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앙정보부 같은 것도 30살에 중앙정보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만드는 거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책사지만 부담스러우는 거죠. 왜냐면 언제든지 그 인자가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김종필 전 총리 제일 힘들었던 것, 평생 정치하면서 힘들었던 건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계라고 봅니다. 3공화국 내내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보면 조카 사위고 공적인 사적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거의 분신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30 내내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JP는 군 출신인데 군의 기반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필 전 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경의원지라고 할까. 존경은 하지만 적당하게 항상 거리를 두는 관계. 한 번은 이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배후에 김종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사건을 좀 꾸며서 그걸 책임지고 중정부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견제 방법을 썼던 게 외국으로 보내는 거죠. 외유를.
지난번 민주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선 김종필 씨가 2월 25일 순회대사의 자격으로 동남아시아와 구라파 여러 곳을 역방하고자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죠. 왜 떠나십니까? 자의반 타의반이다 라는 최고의 명언을 어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예. 늘 외유만 당하고 견제당했던 JP. 훗날에 양김에게 딱 맞는 열쇠가 되었는데요.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예. 국가 민안의 신념을 굳굳이 실천해온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날이 네네네. 14대 대선 전이죠. 네, 3당 합당을 한 날인데요. 네. 사실 3당 합당 제안을 먼저 받은 건 YS가 아니라 네네. DJ라고 합니다. 네. 대선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총선이 있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민정당 참패랍니다.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이제 4당이 되는데 합치면 여소야대라는 거죠. 아하. 노태우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소야대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뭐 군사정권이니까 여소야대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돌파하지? 그러면 DJ랑 손을 잡자. 먼저 갔어요. 근데 DJ가 이제 노를 한 거고 두 번째에 YS한테 간 건데 YS가 이 3당 합당을 하기로 결심을 왜 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닌데 서로 적이었던 JP하고 YS가 골프 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신문에 나왔어요. 계산 친해 보이는데. 그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야, 저 혹시 합성 아니에요? 합성 아닙니다. 이때 3당 합당을 앞두고 한 4차례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JP의 YS에 대한 집요한 설득이 있었고요. 이때 만약에 JP의 설득이 없었다면 3당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YS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는요, DJP 연합으로 DJ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누가 제안했을까? 이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JP가 아니에요? 제안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DJ가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DJ는 본질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소수파기 때문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합이 필요하다. 아하. 그리고 본인에게 쓰여졌던 용공, 뭐 빨갱이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통 보수주의자인 JP와 손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JP는 유신 정권의 후예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적임에도 불구하고 JP를 먼저 찾아가서 읍소하다시피 해서 모셔왔고 그때 JP가 물어요. 세간에는 김대중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되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면 YS한테 대선 지고 나서 영국으로 떠나잖아요. 네. 떠날 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한다고요. 근데 뭐 들어와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DJ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DJP 연합이 성사가 돼서 집권은 성공했는데 네. 결국 또 이제 내각제 요걸 가지고 DJ하고 JP는 갈라서게 되는 거죠. 왜 JP라고 대권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끝까지 본인은 대권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3당 합당을 할 때도 합당을 성사하게 된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각제였었던 거고 그럼 내가 대통령은 못 되지만 내가 총리로서 네네. 내각 수반 정도는 할 수 있다. 요 꿈으로 들어갔는데 YS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DJP 연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약속했었던 거 마찬가지였거든요. 책임 총리제 해주겠다. 근데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둘 다 지켜지지 못했었던 건데 이 과정에서 YS는 말도 안 하고 약속을 깬 사람. 그런데 DJ는 나를 불러서 설득했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네. JP는 어쨌든 2인자에서 점오 정도는 가보려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점오 정도는 가보려고 YS랑도 연정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DJ랑도 연정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너무 모욕적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철새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길게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계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